우리가 지금부터 한인회관을 위한 우리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인회장 인사만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인회장 김일호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이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공청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동포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무슨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 한인회관 건물 이런 상태를 저희가 한인 사회에 좀 알려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유지, 관리,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33대 한인회가 진행해 오면서 이 건물에 관해서 제가 취임할 때부터 굉장히 큰 문제점이 많이 안고 출마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건물 상태는 저희가 또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인수인계하는 것보다 우리 동포사회에 지금 현 한인회관의 상태를 정확하게 오늘 보여드리고 어떤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지를 그런 의논하는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9일 날 저희가 전직 회장님들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도 말씀드리고, 물론 신문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좀 참조해 주시고, 맨 처음에 저희가 건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이 지은 지 한 30년이 넘는 관계로 이게 건물이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지붕으로 인해서 빈들이 누수가 되고 우리 메인 바닥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나가시면 화단 문제, 그 다음에 쓰러져가는 담장 문제, 이따 끝나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담장은 저 끝에는 지금 넘어가고 지금 나무에 기대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문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 여기 입구에서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그때 한인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노인회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도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도 지금 점검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지금 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한인회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작년에 한인회장 취임해서 가장 처음 점검한 게 전기시설이었어요. 전기시설을 했는데 그때 전문가가 와서 전기시설을 했는데 불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배전판이 다 타가지고 뜯어보니까 불나서 일로 이사를 갔는데 배전판을 뜯어보니까 또 불나고 그런 조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좀 크게 들여서 배전판을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기 하시는 분이 안에 선 같은 거는 자기가 겨루지를 못하겠다. 선이 어떻게 됐는지는 눈에 보이는 배전판 이런 거는 그 당시에 했고, 그 여러 가지 요번에 그 뒤에 카페테리아도 그 기름 이렇게 저장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넘쳐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꽤 오랫동안 그걸 치우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그때도 곤란했는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제 자료로 해서 붙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갈수록 더 문제가 심해졌지 이게 더 이렇게 진행이 정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벼랑간에 왜 이런 얘기를 이번에 했냐, 선거 과정 이런 얘기인데 여기 우리 자문위원장님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사회 자문위원회부터 올 초부터 계속 제가 이 문제를 자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문위원들한테 제가 조언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이게 너무 이렇게 부분적으로 고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치거나 이렇게 해야지 부분적으로 땜빵 임시 처방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이 건물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런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간에는 매각에 어쩌고 그랬는데 우리 전직 회장님들이랑 의논했을 때 매각은 최고의 방법이다.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상징성 있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한인회관이라고 해서 구입은 했는데 실용성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실용성이 굉장히 1년에 우리가 몇 번 행사하기 위해서 이 큰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한 달에 매달 한인회관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12,000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틸리티 비용, 보험료, 여러 가지 꼭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의 비용이 12,000불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대관을 그동안에 멕시칸에 상대로 대관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그 돈으로 연간 12만 불 정도 수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정말이지 대관이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었고 또 취소해달라고 그러는 그런 계약자가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 원인을 어떻게 하는 한인회가 운영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건 아니죠. 작년에까지 제가 할 때도 작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벤트 홀로 공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바닥도 그렇고 음향시설, 조명시설이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공연할 때 보면은요 자기네들이 조명시설, 음향시설을 트럭으로 갖고 와요. 그래갖고 저 뒤에다가 대놓고 그걸 끌어다가 여기서 무대를 설치하고 그렇게 공연을 해요. 가까운 예로 저희가 10월 12일 날 원래 이게 대관이 크게 돼 있었어요. 멕시코에서 유명한 공연 팀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2층 바깥까지 하고 10,000 불을 계약을 했었는데 캔슬이 됐어요. 왜? 비자가 안 나온다는 거죠. 비자가. 지금 멕시칸에도 지금 여럿이 모이는 데는 잘 안 모이려고 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대관이 거의 전무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한 달에 12,000불씩 나가는 이 비용을 뭘로 감당을 할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장을 2년 하지만은 이게 앞으로 34대든 35대든 36대든 넘어갔을 때 과연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서 이 수입을 창출을 해서 이걸 운영을 하느냐 그 부분이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한인 사회에서 이거 쓰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3.1절 행사, 8.15 행사, 연말에 정기총회 내지는 10년 아래식. 그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한인들 이렇게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인데 그거는 솔직히 수입이 안 됩니다. 한인들한테 대관하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해요. 실비를 받는데 보통 한 1,200불, 1,500불 받는데 우리 여기 관리부장님 수고하시는 비용 주고 전기세 그날 빼면요 우리가 갖는 수입은 4,500불뿐이 안 돼요. 그거 갖고 되지도 않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을 안 하시는데 멕시칸 애들한테 여기다가 대관을 주죠. 저희가 이 이벤트로 이게 등록이 안 된 홀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한인회장 쇠고랑 차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들 와서 여기서 음주 강요를 해요. 술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사고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전에는 그래서 저희가 안전대책위원회 한국 분들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미국 사람을 써요, 가이드를. 그래도 좀 낫겠다 싶었는데 지금 내가 보고 들리는 얘기는 벌써 마약 냄새도 난다고. 대마초 와서 피겠죠. 제가 한인회장, 적대 한인회장 사진을 저기다가 걸었잖아요. 이제 2층에 있는 걸. 저기다 걸라고 했을 때 우리 관리부장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저기다 걸면 안 된대. 이유가 뭡니까? 쟤들 술 처먹고 저기 와서 기대갖고 중 치고 막 난리나는 거예요. 벽을 치고. 그러니까 저거 박살난다 이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지금 거시라고 하면은 걸겠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 관리부장님이 직접 여기서 관리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 문제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몰라요. 만약에 그게 터졌다 그러면 한인회관은 셧다운입니다. 그게 불능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서 누구한테 책임을 지을 겁니까? 그 당시에 회장한테요? 그러면 동포 여러분들께서 다 도와줘가고 뜯어서 새로 고치고
거기 재판받으면 저기에서 빼내주고 그거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은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냥 큰 거 있으니까 우리가 캐시를 주고 샀으니까 되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갖고 계시죠? 집을 갖고 있으면 맨 처음에 새 집이었을 때는 몇 년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5년, 10년, 15년 되면 지금부터 알아야죠. 우리 웬만한 집 하나 묵든가 하도 15,000불에서 2만 불 들어가요. 근데 이거 45,000 스퀘어피트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이 건물 자체가. 그리고 우리 그 관리부장님이 저한테 항상 불만이 얘기하시는 게 그분은요, 저희가 한 달에 400불 드려요. 일주일에 100불씩. 그거 뭐냐? 여기 나와서 청소하시고, 뭐 더러운 거 이렇게 주변 정리나 하시고, 이런 명목으로 일주일에 100불을 드려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여기 책임감이 있으니까 나가서 뭐 급하면 틀박도 치고 모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타일을 떨구면 땜빵을 하고 지금 저 타일은요 몇쪽 부도 신부들 하고 빵꾸 납니다 지금. 그 걸려서 넘어갔다 오면 우리가 변상해줘야 돼요. 또 하나 보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험이 지금 레귤러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벤트, 이런 행사, 중고, 쿡하는 거 이거 전부 빠져 있어요. 여기서 심지어 애들이 와서 뛰다가 넘어져도 배상이 안 됩니다. 보상이. 그 조항이 다 있어요. 그 조항이. 워낙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저희가 최대한 대로 싸게 해가지고 지금 1년에 2만 불 들어갑니다. 그 전에 12,000불 정도 들어갔었는데 매년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매년 클레임. 어떤 분 여기서 넘어져가지고 뭐 병원에 실려가고 뭐 말로는 20몇만 불 받았다. 뭐 어떤 여자분 구두가 걸려서 넘어져서 뭐 저기에서 뭐 3만 불을 받았다. 열쇠 고치는 분 와가지고 넘어져서 뭐 했다. 뭐 몇만 불 줬다. 메이저급에서 퇴출됐어요.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도 우리도 그 자동차 사고 많이 나면 메이저급에서 퇴출시키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가 공청회 하는 이유는 건물 저것도 있지만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관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 대신에 기본적으로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요, 그건 어디서 돈을 나서 하겠냐고. 제가 작년에 싱크홀이 터졌어요. 싱크홀이 하루아침에 터진 거 아닙니다. 이거는 몇 년 동안 진행돼서 싱크홀이 된 거예요. 어제 작년에 뭐 재수없게 걸려서 저기를 했는데 그때 경고장을 3번 받았어요. 경고장을 3번 받았는데 저희가 못 고쳤어요. 돈이 없어서. 노크로스3 경찰이 나와서 크루즈하러 왔어요. 우리 이사회 하는 날 아침이에요. 딱 와서 이거 크루즈 하겠다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정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이사회를 통해서 그 공사를 준비 중이니까 공사 계약서를 이번 주 안에 보내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패밀리센터 돈 2만 불을 계약금을 주고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서를 노크로스 CD에다가 제출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작년에 우리가 그 싱크홀에 모금할 때 62,700불 공사비가 나왔는데 43,000불 걷었어요.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여기 박동건 라디오 코리아 대표 나와 계시지만은 저희 얘기해서 1,300에서 10,000불. 그것도 10,000불 줬다고 난리 났었죠. 엉뚱한 데 쓴다고. 두 번째 10,000불. 박영규 카디하우스 대표가 그 전에 간이맥 권리기금을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놨었는데 그게 안 팔리다가 요번에 그때 팔렸어요. 재수가 좋았는지. 그래서 그 10,000불, 20,000불 저하고 이사장님, 우리 이사님들이 내서 13,000불 정도 걷었어요. 그리고 10,000불은 십시일반 모르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셨어요. 제가 가게를 하는데 어떤 분은 제 가게 지나가다가 100불, 200불 주고 가요. 회장님 싱크홀 뭐 저기 하는데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그 정도 걷었어요. 솔직히 그때 그 싱크홀 때문에 모금운동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붙여놓고 있지만 동포사회 절대 쳐다 안 봤습니다. 모든 게 회장 책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누가 이걸 운영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건물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정말 한인회관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 관리, 유지, 보수를 해서 나갈 건지, 과연 돈이 얼마나 투자를 돼서 할 건지, 이거를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잘 오늘 보시고 가셔가지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33대 한인회 이사장 권기호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하게 된 동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은 특히 정말 우리 한인회관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뭐 여러모로 이제 다사판 전부 다 얘기를 해서 공청회를 하면은 무슨 방법이 생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신문에 내고 그랬는데도 우리 지금 여기 몇 명 가지고 이게 사실은 공청회가 이게 자담해서 공청회가 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데 오늘 룰이 공짜 한인회관에 대한 이런 공청회에 다른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모두 카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발언을 하실 때 2분에서 3분. 그다음 또 나중에 다 하시고 나서 또 하고 싶으면 그때 또 2분에서 3분 이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슬라이드를 보시고 우리 한인회장님이 부수적인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예, 저기가 실내 천장인데 이거는요 가장 저기 보세요 오른쪽 저기입니다 지금 그죠? 저 위에가 지금 다 터져 있죠? 저게 저 사진입니다. 거기에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저렇게 다 터져 있습니다 지금. 예, 저걸 지금 저희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불 꺼주세요. 예, 다음 또 넘겨주시고. 예, 저기 계속 지금 저쪽 천장이 계속 저렇게 데미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천장 실링입니다. 실링이 비가 새가지고 저렇게 지금 빗물에 다 저렇게 젖어 있습니다. 계속 돌려주세요. 예, 지금 저렇게 지금 옆에 비 새는 데는 저희가 받치기 위해서 저 실링을 걷어낸 상태예요. 2층이 또 넘겨주세요. 예, 지금은 이게 지탱하고 있는 비인데 저렇게 계속해서 지금 녹이 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런 거는 만약에 녹이 쓸었다고 그러면은 드러내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런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통을 항상 비가 올 때는 우리 저기 관리부장님이 물통 갖고 뛰어다닙니다. 저렇게 이제 실링이 지금 다 저렇게 지금 다 우리가 걷어놓은 상태예요. 네, 저렇게 저기 물새인데 그 다음에 내부가 저렇게 지금 다 벌어진 상태. 빗물 내려가는 쪽이 저쪽으로 보온재가 지금 다 뜯어져가지고 비가 새가지고 내려앉아 있습니다. 네, 이거 아까 그거 다른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다 지금 천장이 저렇게 물이 그냥 한 군데가 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새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층에 저 물통을 갖다 놓고 항상 저기 2층은 옛날에 그 노인회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거기서 뭐 딴 것도 하고 무슨 교육도 하고 이랬는데 비가 새다 보니까 지금 철수를 했어요. 올라가지 못해요. 또 다음에 네, 이렇게 지금 저게 에어컨 그런 통로인데 저런 것도 지금 중간에 빨갛게 저렇게 해갖고 지금 다 지금 데미지가 나는 상태고요. 지금. 네. 지금 실링도 계속 이렇게 여러 군데가, 예. 다 됐나요? 실내? 예, 저게, 이거는 지금 건물 밀벽 같은데, 저렇게 클리기가 있습니다. 저게 점점 벌어지는 상태예요. 지금. 이 물통은 저렇게 군데군데 놓고, 지금 바닥 타일도 저렇게 계속 지금 한 오래돼 있어가지고, 저게 다 들고 일어나는 상태예요. 자꾸 끝이. 여기 소녀상 앞에 비세는 되고요. 그 다음에 벽쪽에 저기 하는 거를 저런 거를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그때 저 파운드를 사다가 땜빵을 해요. 땜빵을 우선 해요.
근데 그 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칠을 못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관리부장님께서 나와서 저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저 위에 다. 저런 걸 갖다 계속 흘려. 지금 이거는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게 지금 카펫이 다 찢어진 거예요. 네, 이렇게 카펫이 계속 찢어져 있고, 네. 네, 이렇게 이음새 저런 데가 지금 계속해서 다 독이 들어있죠. 네. 이제 저런 게 이제 틈새로 이제 물이 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타입 바닥인데 제가 아까 그랬죠. 뾰족한 거 가면은 깎고 뽕뽕 난다고. 저기 지금 불 떠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계속 타일 지금 보수 안 돼요. 지금 구멍이 뚫리고 깨져가지고 지금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그때 이거는 이제 건물 지붕이 갔는데 저거 보세요. 건물 지붕이 저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저게 올라가서 밟지를 못해요. 저게 잘못 밟았다고 저 구멍 빨간데 구멍 나 있죠. 저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계약을 하기 전에는 안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올라가다가 데미지가 나면은 자기가 책임 못 진다 이거죠. 지금 저렇게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저렇게 그 지붕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에는 겉에는 칠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저거 보세요. 군데군데 저게 도토리만 떨어져도 칠이 벗겨져 버려요. 저게 벗겨지는 대로 해갖고 저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데미지가 나고 지금 녹이 슬어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 거 아주 심하겠죠? 이거 아까 그 구멍 나고.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인데 앞에서 보면 멀쩡하죠? 근데 저게 거의 사용 못 합니다. 저 보세요. 나오는 저 파이프가 1, 2년 사이에 저기 녹이 슬은 게 아니에요. 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이거 보세요. 저 지붕과 벽과 저 지금 다 녹이 슬어가지고. 그렇죠? 저 에어컨도 앞쪽을 보면 다 녹이 슬어요. 사용 못 합니다, 지금. 저 앞 밑으로 가는 파이프 보세요. 전부 녹슬어가고 위에서 발로 차면은 그냥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파이프가 지금 전부 녹이 나가지고 저는 지금 지붕이 저기 위에 저기인데 지금 꿀렁꿀렁하고 저런 데가 지금 밟으면은 그저 클레가 있죠? 저기 빨간 저기. 그런 데가 다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입구인데, 입구 저기하고 벽하고 이게 틈새가 벌어져가지고, 비가 오면은, 비가 엄청 안으로 쳐들어와요. 저것도 지금 시급한 문제예요. 예, 지붕이 이게 겉으로 볼 때 말짱한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음새 저 피로를 이렇게 바꾸는데 저런 데가 지금 전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데 보세요, 지금. 예, 아까 파이프 보여드렸죠? 가까이서 찍으니까 저렇게 녹이 슬고 다 끊어져 있어요. 사용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데미지가 나서 저런 식으로 지금 가 있다는 거죠. 구멍, 한 구멍 저런 데 보세요. 건물 외벽. 저렇게 클레이가 있어. 지금 튀어나오고 있죠? 저기 밀려서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해 볼게요. 또 다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저렇게 다 클릭이 가고 옆에,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굉장히 분사에 이렇게 클렉이 저렇게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밑에 문인데 저 위에 이음새가 떨어져 가고 이문 있죠? 이문, 저문, 비 올 때 한번 와보세요. 이 안쪽으로 비가 다 들어와가지고 한강이 됩니다. 한강이 돼요. 저 위에부터 이음새 저기서 비가 들이쳐가지고. 여기 클렉이 큰 건물 2층에 저렇게 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뽕뽕 저렇게 계속 나고. 예, 특이한 아까 문짝인데 저 밑에도 저기 지금 다 나는 거예요. 저 발로 차면 구멍 그냥 납니다. 이렇게 건물 문짝들은 다 지금 사고가지고 다 바꿔야 되니까 지금 열어놓은 거 보셨죠? 이게 아마 노인네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문짝이. 그 다음에 다음 주차장 한번 보실까요? 예, 주차장이 지금 군데군데 저기 일단 나가서 보시면은 전부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 틈 사이로 계속해서 풀이 올라옵니다. 풀이 많이 올라오면은
아스팔트는 들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도로가 저렇게 파여 있어요. 저건 우리가 어떻게 그냥 세멘트 갖다가 부어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뭐 철분을 넣든지 아니면 저 부분을 다 드러내고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도 갖다 놔보고 관리부장에 세멘트도 갖다 부어보고 저기 보면 동그랗게 세멘 부어놨죠? 이게 파있죠? 그 몇 번 갖다 하면 세멘은 그냥 아무 힘을 못 받습니다. 이게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주차장이. 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그 주차장 있고 뭐 주위가 이렇게 파져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다 전부. 네, 풀이 이렇게 지금 계속 크랙이가 하고 지금 나고 있어요. 저거를 한 분이서 관리를 못해요. 그 일주일에 100불 주시는 분한테 당신 저거 가서 다 관리하고 뭐해? 그건 안 되죠. 저런 걸 하려고 하면 저 전문적인 관리사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경계석도 저렇게 지금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단인데, 화단이 비가 오면은 저 흙이 다 쓸려 내려와요. 제가 작년에 코리아 페스티벌 할 때 뒤쪽은 못하고 이 앞쪽만 한 3군데까지 했는데, 나무 그 껍데기만 까는데도요, 요만한 거 하나에 3,000불에서 5,000불 달라고요. 랜드스케이프에서.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밀려 내려오고, 지금 흙이, 잔디가 없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흙이 저렇게 밀려 내려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담장인데, 담장이, 저게 밑에 세면 위에 이렇게 꽂혀 있는데, 삭으니까 그 이음새가 떨어진 거예요. 흔들면요, 가서 흔들면 그냥 흔들려요. 그냥. 이거는 넘어가가지고 저 나무에 기대져 있는 겁니다. 저 끝에. 이 담장이. 저는 보이시죠? 저기 나무가 없으면 저곳으로 넘어갔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이게 후문쪽인데 저 파인 거 보시죠? 차가 들어오면 빛이 달 정도예요. 후문 쪽에. 여기 빨간 표시했는데. 네, 지금 그래서 자갈 저런 걸 해서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해놨어요. 네, 지금 이 주차장 저희가 이제 땜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클레이가 와서 저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보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저런 걸 완전히 걷어내고 새로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는데 그런 형편은 저희가 못 되고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이제 큰 비용이 들어가고 또 하나 뭐냐면 저 뒤쪽으로 그 주위로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가 이제 자라면 막 넘어와요. 주차장 쪽으로. 그죠? 그거를 이렇게 조경하시는 분이 계속 쳐줘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전에 어떤 분이 한번 봉사 차원에서 한번 하겠다고 한 달에 100불만 주세요 했는데 2달에 기부 안 받고 가셨어요. 자기 100불 받고 도저히 못한다고. 지금 저렇게 이제 빵꾸 좀 군데군데 저렇게 나 있고요. 예. 오케이. 예, 지금 이제 상황이 지금 한일에만 지금 건물 상황이 외벽, 실내, 주차장, 담장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이제 쭉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해관 대관 설명은 제가 아까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멕시칸의 대관의 문제, 또 그 대관에 했을 때의 그 안전 문제, 사고 문제,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정말이지 이게 한일회가 크로즈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그 다음에 운영 자금이 이제는 멕시칸 친구들 대관이 없으면 힘들겠다는 거죠. 그럼 한 달에 12,000불씩 나가는 비용을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오셨으니까 좀 뭐 다만 도네이션 좀 해주고 갔으면 좋겠고 이런 거 보셨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뭐 한일회관 뭐 회장이 뭐 관리 운영을 잘못했다. 저게 하루 이틀에 저기 관리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게 가면 계속 노후화 속도는 더 빨라져요. 노후화 속도는. 그리고 한 군데 손을 대면은 또 아까 여기 배 회장님 오셨는데 2년 전인가요? 여기서 박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했어요. 제가 수석부회장인데 비가 어디서 샜는지 아세요? 여기서 줄줄이 떨어졌어요. 비가. 막 공연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드라마통 갖다 놓고
화분 빙 돌아가지고 했어요. 그때 배회장님께서 저거를 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안 돼요. 안 세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게 또 예를 들어서 34대가 35대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가서 무슨 소리야? 그거 괜찮고 저기 했는데 네가 관리 잘못했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33대 한의회장으로서 34대에 인수인계할 때 건물도 제대로 된 이거를 인수인계를 해줘야 34대가 어디가 시급하다, 어디가 먼저 수리를 해야겠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건물 상태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여기 공청에 오신 분들이 오늘 직접 보시고 눈으로 확인하셨으니까 좀 이거를 어떻게 이 한의계를 갖다가 유지 관리 보셔야 돼. 과연 저거를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 건지, 얼마나 들 건지.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대관을 하려고 하면요, 이것만 해도 돈이 조명시설, 그 다음에 음향시설, 이 바다 이런 것만 하려고 해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돈이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대관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놓고 대관을 해야지 우리가 수입이 생기지. 이 상태로는 저희가 대관하기는 한국 분들 그러잖아요. 절대 여기 가서 돌잔치 결혼식 안 하죠. 딴 데 가서는 해요. 절대 안 하죠. 왜? 시설이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알게 모르게 그동안에 2년 동안 저도 돈이 여기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턱 생겨가지고 저거 턱 저거 약간 올리는 것도 5천불 들어갔어요. 양쪽. 요거 저턱 걸려가지고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저걸 제가 했는데 저거 하는데도 5천불 들어갔어요. 미국은 그렇잖아요. 공상 같은 거 딱 주면은 최하 1,000단위 만단위예요. 집 관리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인지 그렇게 얘기를 좀 의견을 나눠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의견을 나누실 때 꼭 그 성함을 말씀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못하실지. 예. 고기호. 한인에 들어오니까 빚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인의 빚이요. 현재. 건물 가지고는 빚이 없습니다. 한인의 전체 빚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 운영비 자체는 좀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빚이죠,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 건물 자체 이런 거 가지고. 난 그거 한 가지 묻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누구 어느 분 하나 성함하고 이 발언하는 것좀 필기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저 이원재라고 합니다. 한 위원장님한테 직접 질문이 있는데요. 한 2, 3일 전에 현직 회장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 수리하고 보수하면서 유지하기로 일단은 전면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내가 그런 내용을 들은 게 있는데 그분들의 그 대안이 이런 것들 다 보시고 하실 때 그분들의 대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수리 보수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 비용을 누가 감당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감당한다고 그런 대안이 있었는지 보지 말씀 좀 해주시고. 우리 전직 회장님들 5분하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에요. 뭔가 이거를 팔자, 수리를 하자, 딱 결론 난 거는 없습니다. 결론 난 거는 없고요. 본인들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케이, 그럼 상징성 있는 제일 큰 한인회 가지니까 이게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게 무한정으로 이게 우리가 가서 돈이 들어가고 수리를 해가지고 돈이 무한정으로 들어갈 것 같고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태 같으면 최종적으로 매각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매각을 해도 저희가 오늘 당장 하는 건 아니고 그 전직 회장님들도 그러면은 매각 그런 위원회나 그런 거를
그분들이 이거를 팔고 다시 대안의 건물로 가는 거.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매각한다고 하니까 마치 건물이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이 건물을 제가 알기로는 한 245만 불 주고 그 당시에 이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매입을 할 때는 수리를 좀 어느 정도 했어요. 그렇죠? 그 남는 돈으로 내가 볼 때는 한 20만 불 갖고 수리는 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당시에는 약간 좀 이렇게 견뎠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5, 6년이 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이제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격이 노크로스 지역이 괜찮은 이걸 팔아서 뭐 저쪽 수안이나 우리 한인들 많이 사는 둘로스 이런 쪽에 가서 실질적으로 좋은 건물, 더 실용성이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건물을 사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분도 계셨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해보자 수리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모금을 해서 그 많은 돈을 해서 이걸 할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모금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 답을 내주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좀 저기에서 하자.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린 거는, 제가 올 초에 달라스 한인회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직 한인회관. 근데 그 달라스 한인회관을 보고 제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우리 거보다는 작은데 거기는 그 자체에서 그 임대료 수입만 가지고 굉장히 그 운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더라 이거죠. 단층 건물인데 우리처럼 사무실과 회의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행사장은 우리 여기 지금 노인의 앞에 있는 한 15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행사장이 있고요. 그거는 한인에서 쓰고, 나머지는 굉장히 건물 방들이 넓고 해서 거기 보면 회계사, 변호사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주위에 인프라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 오시면요, 노인 회장님이 밥 안 주면 굶어야 돼요. 여기는 어디 나가서 사 먹으려면 내려가든지 올라가야 돼요.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여기 지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좀 열악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전직 회장님들 의견 나눌 때는.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좀 어떤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굉장히 핫하고 좀 뜨는 데니까 그때 산 가격보다 훨씬 많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좀 더 좋은 그런 쪽으로, 환경이 좋은 쪽으로 한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결정은 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 전직 회장님들도 그럼 오늘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나 그것도 한번 제가 오늘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 먼저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예. 아니 먼저. 마이크 켜야죠. 마이크 켜. 성함하고 켜서 드려야지. 제 이름은 문대용입니다. 제가 재향군회장을 한 6년 했고, 지금 현재는 월남 참전 유공자회를 창설해서 초대 2대를 해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관을 살 때 자문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주고받았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하는 말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여기 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방이 제가 2층에 한 5-6개 정도 있고요. 방은 그거뿐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여러 수십 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니죠. 그거는 어느 신문에서 방이 50개라고 했는데 그거는 남설이고요. 여기 중앙일보 홍 기자님 계셔요. 전에 제가 그래서 수입원이 멕시칸들의 그 행사를 수입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인의 회원들을
축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고정 수십만 원의 수입원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참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따라서 여기 방이 한 50개 정도 있으면서 세를 내면 될 것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인회가 회비를 받으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교포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주고 있습니까?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못하니까 그거를 해결해주는 편의를 제공해준다든지, 이민 업무를 해준다든지, 한국에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안내해서 뭔가는 소시al 업무를 봐준다든지, 그러면서 그게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런 일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회비 20불 내는 것도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듣고 저도 느끼고 하는 것을, 그 뭐 20불 뭐 하려고 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뭐하러 돈을 줘? 이런 말을 하면서 한인의 존재 가치를 크게 못 느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원을 멕시칸들 저녁에 행사에서 먹고 놀고 하는데 그 행사를 그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000불을 나가는데 12,000불이 나가는데 나는 그게 알고 싶어요. 전기요금이 크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또 임금비가 나갑니까? 임금비가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데 나가는 겁니까? 사무장님. 여기 상주하는 사무장님 있어요. 여기서 전화도 받고. 그거는 저희 때부터 한 게 아니고 전에부터 이 외곽 건물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다른 한인에 가보면은 지금 우리 봉사센터 업무를 한인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을 하고 나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인건비를 주면서라도 다소 참 그걸 개발을 해서 수입원으로 생각해야만이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은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안내해가지고 변호사 업무를 편의를 제공해 준다든지, 뭔가는 수입원을 찾아야지. 이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건물을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수리한다 그래도 가치가 없는 거고, 팔아도 건물 가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옮겨봐야 제대로 교포를 위해서 참 뭔가는 교포들이 아쉬워서 찾아가면 해결되고 하는 이런 일을 해주기 전에는 수입원이 멕시칸 지금 이민 업무 아까 얘기대로 말이죠. 스탑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이민을 오면은 신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멕시칸들이 오는 사람마다 행사에 꼭 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걸 수입원으로 생각했는데, 부산의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오늘 여러 가지 개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 다 느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아보면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래야만이 다른 데 옮길 수 있다, 어쨌다 하는 거, 팔면은 다른 데 그럴 만한, 옮길 만한 그런 가치가 됩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한번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무슨 다른 데 옮겨야 된다는 것은 사실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 답변은 조금 이따 알겠습니다. 조영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공청회에 자기 회장이 참석을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예. 여기 지난번 회장단이 문헌을 할 때 그때도 참석했습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결례입니까? 이런 사실. 인기가 아니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랬습니까? 오케이. 공부를 다 치고 그분은 현재 이러한 상태
빌딩에 이런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세히는 모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저 이거를 이제 저기를 해서 인수인계를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34대가 운영 관리 보수하는 데 대해서 참고를 하시라. 오케이. 그러면은 김 회장님한테 직접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건물이 얼마만큼 납부됐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전임 회장들하고 의견들을 나누실 때 본인으로서는 지금 어떤 심정이십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거를 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목을 하실 것인지 본인 의향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 생각을 보고 예. 먼저 우리 아까 처음에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이 50개가 있다 이런 그런 저희가 있었는데 50개가 아니고요, 올라가 밖에 있습니다. 지금 2층이 전혀 에어컨이고 히터하고 작동이 안 됩니다. 작년 12월 달에 2층에서 에어컨 히터가 3대가 고장이 났어요. 한꺼번에. 고장 아까 보셨죠? 상태를. 3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가 아래층에 사무실하고 도서관이 굉장히 추워서 업무를 못 볼 지경이었어요. 우리 사무장이 요만한 히터 해갖고 업무를 어느 정도 봤는데 그때 견적을 뽑으니까 한 대에 7,000불씩 21,000불이 나왔습니다. 21,000불. 그러면은 한인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인회비가 없고 어디에서 운영을 겨우겨우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마침 작년 12월 달에 박성근 전 회장님께서 만불을 주셨어요. 이거 우선 고치라. 그래서 한 대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하고 2층은 아직까지 안 된다. 제 방이 한인회장 방이 여기인데 제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더워서. 그 다음에 김유석 전 회장님이 저 조그맣게 사무실 하나 임대해서 몇백 불 주고 쓰고 계시는데 그 한 분만. 거기다 에어컨이 안 되니까 다 본인이 에어컨디셔너 갖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따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면요. 거기가 사무실용으로 절대 나갈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방이 이 사이즈 책상도 안 들어가요. 이거 반만 한 3분의 2,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자 의자 놓고 앉으면 더 이상 들어가서 앉을 데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힌두교인가 무슨 종교시설에 개인 기도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이 이따가 기자분들 올라가서 확인하세요. 우리 허경 기자님은 전에 미리 확인을 했는데 사실 그런 상태라 절대 임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맨 처음에 이 건물 살 때 임대를 해서 거기서 몇천 불이 나온다. 한 2-3분 들어왔다가 다 나갔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임대에 대해서는 실효용 가치가 지금 전혀 없다. 그 말씀을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인회비 납부를 해서 뭐를 했냐. 한인회비 20불씩 하면은 저희가 올해 한 몇 명 했습니까? 한 1,000명 했습니까? 네, 1,000명에서 한 2만 불을 저희가 매주 각 교회나 단체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교회든 어디 가면은 500불도 주고 거치고 약할 때는 200, 내가 헌금한 것도 안 나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교회 가면 한 돈 1,000불 거치고 이래서 한 2만 불 정도 걷었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 운영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3.1절 행사라든지 8.15 행사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오시면은 저희가 그냥 안 보내드리죠. 꼭 식사를 대접을 하든지 뭘 합니다. 그런 돈이 참 부담이 됩니다. 식사 한 번 해도 몇천 불이에요. 네? 100명, 200명, 300명 오시면 거기다가 저희가 왜 이러면 그러면 한인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 저희가 여기서 영사 업무를 매달 첫 주 목요일 날 여기 장소를 제공해서 영사 업무를 여기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한인회에서 목상도 제공해드리고 여러 가지 또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그런 걸 도와드리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또
뭐 전에는 뭐 컴퓨터반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저희가 있어요. 그런 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해도 지금 오시는 분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여기까지 안 오고 가까운데 뭐 중앙문화센터 어디 문화센터 그냥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전문적인 그렇게 저희가 돈 주고 전문적인 강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용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아까 뭐 매각대금 뭐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살 때 제가 알기로는 245만 불에 조금 더 거쳐가지고 한 270만 불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수리 그 당시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지금 내놓은 상태는 아니에요. 왜? 이거를 제가 혼자 팔 수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누가 개인적으로 팔 수도 없어요. 34대 한인회장이 못 팔아요. 절대 저는 사이너가 아니에요. 사이너가 누군지 아세요? 오영록 회장님부터 그 밑에 8분이세요. 위에 백이성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사이너가 아니에요.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정관에 보면은 이 팔 때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하고 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가 뭐 가격을 알아보고 매각한다고 그러면은 내 월권이죠. 내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게 시세는 제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단지 하나는 말씀드릴 거는 제가 작년에 취임을 하고 요 앞에 빅토리아 처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한인회 거기서 여기 매주 일요일마다 주차장을 빌렸어요. 200불씩을 내고 워낙 식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를 불러서 차 한잔 하자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좀 협조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나는 우리 좀 많이 좀 이용해달라. 건물이 주중에 비어있고 비어있을 때도 많으니까 너네 사용할 때 좀 많이 해줬으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쪽 교회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너네가 이 건물을 팔 의향이 있으면 그때는 자기네한테 구성권을 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가격 얘기나 이런 건 없었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당시에 뭐 제가 그런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저는 그냥 잊어먹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지난번에 전직 회장님들 중 한 분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노크로스 지역이 핫한 지역이고 이게 뜨고 하니까 지금 내놓으면은 살 때 가격 보통은 많이 받을 수 있다. 더 훨씬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근데 그분도 뭐 얼마라고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때 살 가격보다 5년 전보다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가격에 팔 수는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그런 지역으로 가서 했으면은 오히려 앞으로 한인회관이 운영하고 또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조용준 선생님 했는데 아까 이거 상태는 보셨잖아요. 제 생각은 어떠냐는데 제가 지금 제 생각을 어느 정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현직 회장이 뭐라고 하면요 이게 이슈화가 된 거예요. 회장이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전직 회장님들 의견 내놓을 때는 저는 의견을 안 냈습니다. 저는 건물 상태만 얘기를 해주고 저는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싱크홀에 관한 문제 앞으로 이게 운영 그 다음에 비용이 매달 이렇게 들어가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의견을 물어봤고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 전직 회장님들이 한 의견이랑 저는 같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가 문제 아니었어요? 대화를 가지는 줄 압니다. 이 상태를 보고 팔아서 새로 해야 된다는 안이 하나 틀림없이 있을 거고 지금 보수를 해서 고쳐서 쓰겠다 하는 안도 있으니까 어떤 운영 대비책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거
이걸 고쳐서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직 회장님 우리가 모였을 때 그런 얘기가 이제 어떤 분은 고쳐서 좀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저기인데 이거를 그러면 고쳐가지고 우리가 새로 할 때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게 생각하기에 적은 비용 가지고는 고치기가 힘이 들다.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 한인 사회에 이거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 모금을 누가 맡아서 할 거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내가 맡겠습니다 이런 분은 안 계셨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런 모금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모금을 해서 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자기네가 전직 회장님들께서는 누가 해라, 저기 해라, 결정을 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안은 내셨다는 거죠. 모금을 해서.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모금을 하든 뭐를 해갖고 이 돈이 수입비가 굉장히 무한정으로 계속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럴 때까지 계속 모금을 못한다. 그랬을 때는 최종적으로 매각이 방법이지 않나.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여기 젊은 예, 감사합니다. 저 유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김일영 한인 회장이 그동안 많이 쓰시고 이거 혼자서 소관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다 이렇게 공개된 사진 보니까 한인 한 사람으로서 좀 가슴도 아프고 그런 얘기가 들어요.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공청회 모임을 그 아젠다를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각인지 아니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우리 의견을 모으자는지.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사진까지 준비해 주시고 감사한데 지금 광동은 보수와 시설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의견을 묻고 공청회를 개최한다라고 해서 왔으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한 20가지가 있다. 예를 들자면 근데 우선순위로 해서 다 돈이 없으니까 제일 급한 게 지붕센다. 이거 고치는 거 얼마? 2번 에어컨 하는 거 얼마? 그 순서를 딱 하셔갖고 이걸 과연 어떻게 돈을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도 세이브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부분은 회장님 임기 안에서 하실 수 있을 거고 다음 어떤 부분은 다음 회장단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매각하는 게 얼마가 됩니까? 8분 하면 얼마를 법니까? 또 자꾸 매각으로 가는데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다음번 제 생각에는 오늘 공청회 수고 많으셨지만 좀 더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고 그래서 한 번 더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회장님 때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뭐가 있고 다음 회장 때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경제개발 500년 계획처럼 차근차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저는 이제 공연하는 사람이니까 한인회에서 대관 나갈 때 우리 한인회가 너무 마음이 좋아서 역대 한인 회장님들이 그 보험을 갖다가 우리 한인회 보험으로 다 처리했는데 제가 공연을 할 때는 교회에서 해도 제가 꼭 드려야 됩니다. 그날 당일날 보험, 그게 100만 불짜리 보험이고 당일 행사 보험을 하는데 그거 350불입니다. 아틀란타 한인타운에 보험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분들에게 의논하시면 한인회 보험을 쓰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그 대관료 플러스 보험을 내는 게 맨다토리로 되어 있어요. 교회도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술 먹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폭행 사건 이런 거 거기 다 모터에 각서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고가 나면 그 주체자들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서 한인회는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인피니티 에너지 센터고 대관 계약서 또는 미국 교회에서 쓰는 대관 계약서 제가 카피해서 우리 사무실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아젠다를 보수 수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매각이라는 걸로 자꾸 하는데 매각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있어서 아까 반복된 얘기지만 넘버 1, 2, 3, 4, 5, 6 얼마 김 회장님 임기 내에 하실 수 있는 게 그 다음 회장 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야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고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진리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많은 분들 아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는 그런 주제로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 한인 회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뜨거운 감자를, 계륵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2세들에게 좀 더 나은 것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처음 공청회로 모인 자리지, 지금 지금 다른 뜻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뭐 이따가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 각이라고 하고요. 2008년에 그 한인회 대내 협력부장으로 조인을 해서 2019년 2월달부터 9월달까지 수석 부회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한인회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진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아젠다를 정해서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그 이스티메이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신 것도 그것이 의견이고 또 이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한 의견이니까 이거는 어쨌든 그 오픈으로 하는 공청회니까 같이 논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은행에서 투자하고 그 융자 전문으로 일을 오래 했었고요. 지금 이제 사무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보면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집이 아주 크고 아주 비싼 집을 갖고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이제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인회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250만 불 정도에 대해서 그 매각 금액을 주고 이거를 샀는데 효용 가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떻게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250만 불이라는 그런 큰 아주 비싼 집에 살고 있는데 아주 돈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죄송하지만 사실 이거는 여기는 이 한인회관을 비비해서 말하는 게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침몰하는 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갑판 같은 우리 이제 배 갑판이 있잖아요. 배 갑판에 지붕이 그 갑판에 구멍이 났는데 그걸 이제 떼질을 했어요. 근데 무슨 폭풍우가 몰아치든지 비가 몰아치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또 갑판에 또 손상이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배 밑바닥에 지금 구멍이 나고 있고 그걸 보수하느니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차라리 투자를 해갖고 거기서 리턴을 받는 게 사실은 더 그 한인회에 그 도움이 될 일입니다. 저는 이거를 한마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우리가 이 한인회관을 얘기할 때 50년 대계라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과연 지금 이 한인회관이 50년 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면은 빨리 결정 내려서 다른데 리로케이트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아틀란타가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신문마다 매일 나오는 게 뭐 다운타운 아틀란타 이런데 뭐 아니면 브루케이븐 이런 데서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이렇게 단층으로 하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미드라이트라고 해서 3층부터 이제 7층 그거를 우리가 미드라이트를 해서 그 다층 건물을 해서 그 건물을 임대를 하는 게 가장 그 쉽고 아주 간편하게 그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자세하게 또 심도 깊은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 반응했을 분은 나중에 하시고 다른 분은 우리가 시간 아직 5시까지 충분하고 앉으세요. 앉으시고 한 분 하신 분은 나중에 또 반응을 드릴 테니까 우리 나상호 회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추가 질문할 때 추가 의견 내실 거예요? 네, 노회장 나성호입니다. 하여튼 우리 여러 회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그래도 어느 공청회는 저는 신문에 보니까 매각되는 거 아니고 보수된 그걸 이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해야지 매각설이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 매각당은 다시 또 이제 전직 회장들도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또 공천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매각이 나옵니까? 보수에 대해서 이것만 논의하세요. 그거 안 하면 뭐 이거 다음을 그리고 어느 또 한 가지 내가 보기에 아니 다음 회장을 여기 불러와야지 이것도 어째 안 불러왔습니까? 그래야 국회의원 의논하게 됩니다. 다음 장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딴 거는 명확해서 일전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고, 아까 그 유진리 지휘자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유진리 지휘자님이 여기에 대해서, 공연하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죠? 맨 처음에 8.15도 여기서 하려고 하시다가 조건이 안 좋아서 옮기셨죠? 그죠? 여기 시설이 안 되니까 옮기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더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아까 보험료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물론 보험 그런 걸 다 들라고 하죠. 근데 최종적인 보험 책임은요,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마음대로 못 가면 한인회가 건물 임대한 사람도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쪽보다 오히려 클레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하지, 아직 외국 쪽에서는 뭐 클레임이 들어온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가장 한 거는, 이거를 대관을 했을 때에 사고 났을 때 보험을 떠나서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예요. 한인사회가 다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아니면 한인회장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은 어느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고 이거를 대관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안전사고나 이게 저희가 나면요, 일단은 물론 그런 사람도 책임 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이 사고가 발생한 이 지역 여기를 분명히 크로즈를 시키고 뭔가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그러면 한인회관은 크로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 홀로 정확하게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보험이 다 들고 저기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관에 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다. 그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험 문제는 그 시설 문제는 우리 유진리 지휘자님께서 더 잘한다. 만약에 이 상황이 좋고 여기서 공연할 자리가 됐으면 8.15 그때는 제가 무료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대관료도 안 받고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시설이에요. 그 피아노 사야 됩니까? 아니요, 앉으세요. 앉고, 피아노도 시설 문제예요. 앉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시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까 노인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왜 매각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는 분명히 저희가 공보도 나갔을 때 그 관리, 운영, 유지, 보수에 관한 공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오늘 저기서 한 번에 공청을 해서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각을 하든 매각의 발언을 하든 유지 보수의 발언을 하든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죠. 그런 의견을 듣자고 오늘 모인 거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해갖고 찬성 반대해가지고 매각합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뭐 팔아야 되지 않나, 그거는 워낙 이렇게 상태를 보시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는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팔 수도 없고 어느 누가 무슨 단체에서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 의견만 개진하세요. 얘기하시라고. 그 다음에 뭔가를 결정한다. 뭐 어젠다를 놓자. 오늘 어젠다는 이거예요. 다른 어젠다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서 오늘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 공청회에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른 자문위원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직 회장님들도 있어요. 오늘 공청회에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의견을 나눠서 그때 가서 정확한 어젠다를 정하고, 그러면은 이걸 했을 때 그때 세부적으로 뭐 견적을 한번 뽑아본다든지 그럴 때 할 그런 생각이니까, 지금은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고 저기 하니까 그런 적은 없다는 거 그것만 이해해 주세요. 예. 좀 이따 하시고 다른 분. 예. 저기 하신 분은 나중에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오늘 공청회가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인 줄 알고 나왔는데, 아까 유진리 지휘자님께서 무슨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제 의견은요, 사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이거를 좀 우리가 수리를 좀 해서 보수를 하고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정확하게 그 김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슬라이드 쇼를 보면서 느낀 게, 이거는 X가 이렇게 어떻게 정해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저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녕하세요, 이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곳은 빨리 접근하는 게 돈 버는 곳이에요. 빨리 접근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만약에 한인회관이 조금 더 한인 사회 근처에 있으면 사무실도 옮겼을 겁니다. 벌써 옮겼었고, 하지만 이쪽까지는 오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한인회를 좀 더 이렇게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오늘 대략적으로 본 것만 해도 제가 계산했을 때는 가게를 많이 해봐가지고 공사를 많이 해봤어요. 못해도 제가 싸게 해면 60만 불 정도예요. 살아가도. 근데 이게 그것도 새 걸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 계속 문제점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제 의견은 여기를 좀 매각하는 쪽으로 가고, 그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매각하는 쪽으로 가되 좀 더 가까운데 좀 한인들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인들이 여기에서 마음대로 사용을 못해요. 왜냐? 총영사관이랑 똑같아요. 총영사관 복잡해가지고 안 가잖아요, 우리가. 한인회관도 여기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올 일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건데, 달라스 한인회 말씀하셨는데 자주 가요. 저 달라스 한인회 거기 회장님하고 친해가지고 갈 때마다 저는 같은 생각이 돼서 부러웠어요.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알차게 잘 이끌어 나가고, 회비를 거둔 거, 후원금을 받은 돈으로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 그 돈을 쓰더라고요, 오히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 계속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규희입니다. 2주 동안 이제 학생들 직접 가르치고 여기 이제 제가 와서 일해봐서 이 환경을 대체로 잘 아는 편인데, 저는 이 한인회관을 매각하느냐 뭐 보수하느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공청회를 모였으면 의견을 나눠야 되고 첫째 아젠다에 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내 직업이 뭐든 간에 내가 부동산 업자든 장사꾼이든 그 아젠다에 맞춰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우리 모인 사람들이 이걸 뭐 하러 왔는지 아젠다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 저는 한인 회장님께 한마디 드리겠어요. 저는 회장님 잘 모릅니다. 근데 좀 전에 유진님께서 이 대관을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제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일단 회장이 되면 완전을 찾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을, 우리 한인들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진지 씨가 대관하려고 그랬는데 피아노 때문에 못했다 하고 얘기를 했었으면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 마치 우리 한인회장님께서 대응하시는 거가 너도 대관을 안 했는데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수렴을 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점을 고쳐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김규희 전에 차세대 그 위원장인데, 제가 그때 수석부 회장을 했어요. 모른다는 거는 저 오해가 있고, 제가 백이성 회장님 할 때 저기 수석부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김규희 우리 그 당시에 차세대 부회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한 거 알고 있습니다. SAT 이런 쪽으로 했는데, 아까 그 유진리 지휘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여기 그때 무료로 대관을 해줄 테니까 8일을 우리랑 같이 합시다. 근데 피아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피아노를 살 수 없다. 그렇죠? 피아노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피아노 때문에 안 된다. 대신에 내가 그쪽에 가서 할 때 개인적으로 사비 들여서 광고는 해주마. 제가 라디오코리아 광고해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여기를 못 쓰는 게 내가 미안해서. 그런데 그것도 피아노도 하나의 여기에 시설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아노가 저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약간의 이게 하이퀄리티는 아니더라도 저희는 여태 이걸 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그동안 여기서 몇 번 음악회를 할 때 저 피아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8.15 광복절 음악회에 관해서 좀 더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연주자분께서 또 저 피아노로는
본인이 좀 이렇게 연주하는데 좋은 자기 실력이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거는 시설물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시설물이고, 그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시설물이라는 게 음향, 뭐 이것만 시설물은 아니고요. 갖고 있는 게 다 시설물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여러분들 아까 의견이 여러 분분한데 뭐 어젠다 뭐 이걸 따지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의 어젠다는 제가 오늘 건물의 노후 상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동포 사회에 알리고 여러분들의 오늘 의견을 듣는 게 어젠다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결정을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하지 마세요. 뭐 왜 매각 얘기가 나오냐 뭐 하냐 그렇다고 해서 매각하는 거 아니에요. 매각하려고 해도요 지금 오늘 당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혹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도 저도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 옛날 건물 관리 위원회가 생겼듯이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시세도 알아보고 딴 데 이사 갈 때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된 수반되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현 상태에서 이거를 한인사회에 오픈을 해서 이렇게 되니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제2, 제3의 공청회를 통해서 자꾸 발전되고 나중에 그때 가서 중지가 모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매각이나 이렇게 그런 데 집착하지 마시고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미 동남부 아무단체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참석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대단히 지금 이제 상반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 뭐 허물어진 이 건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32대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우리 그 스페니시 분들이 여기를 많이 사용을 해서 1년에 한 시당 3만 불, 10만 많을 때는 15만 불 정도 이렇게 제가 그 수입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운영이 안 될 만큼 이게 지금 스페니시들이 지금 사용을 안 한다. 어디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회장님은 짚어보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예, 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운영이 안 되고 뭐 스페이스 대관이 안 되니까 뭐 여기 전 뭐 회장이 책임이지 않냐. 물론 뭐 제 책임도 저는 부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아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게 걔네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은 넓어서 좋은데 우선 안에 시설이 없다는 거죠. 저희한테 한 4,000불을 빌리고 오면은요, 걔네들이 음향장비, 조명장비 갖고 오는 게요, 10,000불, 20,000불이에요. 차로 빌려오는 게. 그게 우리가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가 다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한두 번 공연하고 행사를 해봤던 스페니시들은 안 온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사이에 이제 이벤트 홀이 좀 이렇게 많이 이 멕시칸 애를 상대로 하는 이벤트 홀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멕시칸 그 잡지에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대관하는 그 업체들이 있는데 보면은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뭐 진짜 뭐 등도 멋있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데에서들 얘네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고 또 그 잡지사 그 사장이랑 또 우리가 이제 통화를 해서 소통을 해서 계속해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른 건물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안인회관이 대관이 너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다는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우리 한인회관뿐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 관리를 갖다가 여기 지금 한인회에 있는 저 역시도 제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제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원 이사님들이요, 여기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본인들 다 개인적으로 그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봉사하러 나오신 거예요. 봉사. 제가 뭐 회장을 33대 맡았지만은 우리 임원 이사님들 알게 모르게 뒤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거나 뭘 하도 솔직히 본인이 하고 싶어도 시간 관계상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는 임원 이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재작년에 우리 백성 회장님이 델타 저거 달다가 떨어져갖고 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한인회만의 보험 처리를 안 했습니다. 회장님 본인이 자기를 보험해서 했어요. 그런 거를 볼 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두 번째 할 때 코리아 페스티벌 할 때 제가 한 며칠 전에 여기로 왔더니 임원 이사들 한 번도 안 왔어요. 혼자서 운동화 신고 일리 뛰고 절리 뛰고 막 뭐 바깥으로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소홀해질 때도 있고 또 본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제가 수석부회장으로서 굉장히 미안했어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뷰리업 회장을 제가 겸직을 하고 있었어. 그쪽에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데, 그때 와서 보고 야 이거 회장 이런 게 진짜 아무나 할 게 못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임원 이사님들 도와주고 싶죠. 봉사하고 싶죠. 그런데 본인들도 생활이 있고 저기 하다 보니까 지금 10월 19, 20일 날 코리안 페스티벌 합니다. 코리안 페스티벌을 하는데 지금 제가 올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책이 아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여러분 알다시피요, 임기 마지막 가면요 임원 참석하는 숫자도 반으로 줄고요, 이사님들도 이사회 하면 기자님들 이렇게 반으로 줄어요. 일하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암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컨택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이번에는 좀 새로운 이미지로 코리아 페스티벌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이벤트 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준비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왜? 사장이 회의를 주는 조직이다 보니까 지시를 하면 착착착착 잘 돌아가요. 근데 한인회가 직접 하면 제가 그때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 회장님 그때는 여행 갑니다. 그때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또 우리가 맨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